사랑합니다. 최고의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홍희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달의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조석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조석현상은 쉽게 말하자면 밀물과 썰물이에요. 밀물과 썰물 현상을 조석현상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달의 위상 변화, 즉 달의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석현상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들 수 있는데, 달의 위상 변화와 조석현상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알아두기보다는 함께 그림으로 나와서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조석현상 밀물과 썰물을 바로 하기 전에 이제 태양과 달과 지구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그림은요, 북반구를 기준으로 이제 지구를 위에서 관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달도 마찬가지로 지구를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를 망의 위치라고 하죠. 그죠? 선생님이 이게 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럼 달은 보름달로 관측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달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7.3일이에요. 그래서 27.3일은 뭐라고 하냐면 달의 공전 주기입니다. 달이 27.3일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 동안 지구도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27.3일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달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더 길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달이 다시 망의 위치로 올 때까지는 27.3일보다 더 걸리는 약 29.5일이 걸리게 됩니다. 삭과 망을 기준으로 한 달을 센 월을 상망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29.5일은 상망월에 해당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음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달력을 자세히 보시면 큰 글자는 양력이잖아요. 그 아래 작은 글자로 가끔 음력 날짜가 써 있는데 음력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 30일과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29.5일, 0.5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음력 날짜는 한 달이 30일 또는 29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력 날짜는 365일이지만 음력 날짜는 약 35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음력을 써야 되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음력이 중요한 이유는 음력 일수에 따라서 달의 위상이 변하기 때문에 달의 위상 변화와 이 밀물과 썰물의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그 밀물과 썰물이 바로 어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력은요 바다가 있는 한 절대 사라져서는 안 돼요. 양력은요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24절기를 양력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농작물이 자라는데 매우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력과 음력이 뭐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뭐를 더 중요시하는가에 따라서 양력과 음력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석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현상, 즉 밀물과 썰물은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한번 그 용어들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석이라는 용어는요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조석현상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하고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물로 인해 만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썰물로 인해 간조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를 조차라고 하고요. 조차가 가장 커진, 즉 해수면의 차이가 가장 클 때를 사리, 자 그리고 가장 작아지는 때를 조금이라고 합니다. 조석현상, 즉 밀물과 썰물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장 큰 원인이 달의 인력 때문에 그렇고요. 태양도 좀 멀리 있지만요. 달보다는 멀리 있지만 그 인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과 지구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삭 또는 망의 위치, 그리고 두 번째 상현 또는 하현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밀물과 썰물에 좀 차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삭 또는 망의 위치에 있을 때 밀물과 썰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북반구 중심으로 위에서 본 거고요.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왼쪽의 달의 위치는 바로 삭이고요. 오른쪽의 달의 위치는 바로 망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지구에 있는 물을 표현해야 되는데 실제로 물을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면에 있는 물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표면에 있는 물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있다면 탁의 위치에 있을 때는 달과 태양의 인력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으로 지구를 잡아당기는데요. 지구가 움직인다면 공전궤도가 바뀔 거예요. 근데 공전궤도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지구를 태양과 달이 잡아당기는 인력만큼 지구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버티려는 힘, 즉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자, 이거는 태양과 달의 인력이고요. 이것은 이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원심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인력과 원심력에 따라서 어떻게 물이 이동을 하느냐,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이쪽은 힘이 작용하니까 물이 이렇게 끌려갈 거예요. 물이 이렇게 두껍게 끌려갈 거고, 자, 그리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거고, 원심력에 의해서 저쪽도 이렇게 물이 두껍게 끌려갈 겁니다. 인력과 원심력에 의해 물의 분포가 좀 달라졌죠? 좀 선생님이 좀 과장되게 그렸는데요. 이쪽 부분에서는 해수면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에서는 해수면이 높아지고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도 해수면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해수면이 낮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간조인 거고요. 해수면이 높다는 것은 만조가 됐다는 거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밀물과 썰물을 각각 두 번씩 겪게 되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의 원리를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지금 상현 또는 하현의 위치랑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태양도 잡아당기고 이제 달도 잡아당기는데 아까는 태양과 달이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컸는데요. 태양과 달이 이렇게 각각 인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삭 또는 망의 위치보다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면 원심력도 작겠죠? 옆에다가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지구, 인력, 원심력. 자, 원래 물. 자, 그러면은 인력으로 인해서 물이 조금 위로 끌려간다고 치면 자, 원심력에 의해서 여기도 조금 끌려간다고 치면 여기도 조금만 내려가야겠죠. 이런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려요. 자, 여기서 뭐를 비교하면 되냐면요. 삭 또는 망의 위치에 있을 때는 해수면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차이, 즉 조차가 가장 커지는 때니까 살이라고 하고요. 달이 상현 또는 하현에 위치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인력도 작고 원심력도 작기 때문에 바닷물을 조금 더 적게 끌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 해수면의 차이가 적다는 거죠. 조차가 작고 조차가 작은 때를 우리가 조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삭 또는 망의 위치에서는 조차가 크고 상현 또는 하현의 위치에서는 조차가 작은 조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